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감에 발맞춰서 국정조사 대비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들 각자 준비한 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두고 하나둘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이렇게 터뜨리겠다라는 뜻을 지금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파헤칠 계획인데요. 자, 이외에도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감을 발판 삼아서 두 번째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달에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더 센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미칠 수 없는 특검입니다. 이미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소규모로 특검을 할 수 있게 법이 정비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특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삼부토건 또 인천 세관 마약 이 모두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로 가도 김건희를 향한 특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은 김건희 특검도 정권 탄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까지, 즉 윤석열 탄핵 시동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 5가지 변수를 제가 따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0일에 만료가 됩니다. 오늘이 10월 7일이죠. 그러면은 목요일 만료가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최대 30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기소가 된다고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니죠. 1심, 2심, 3심 2년에서 3년은 걸릴 겁니다. 그 이전에 얼마든지 지금의 의석으로 충분히 윤석열 정권을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이 194명이었습니다. 자, 194명. 야당 의원들 다 합쳐서 192명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많게는 4명이 이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은 4명이 이탈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다시 재발의하는 다음 달쯤, 김건희 국감이 지난 이후에는 이 4명에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 윤석열, 김건희는 바뀌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게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동훈이 이대로 쭉 간다면,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은 이대로 쭉 간다면 다음 공천권, 특히 그 지방선거 공천권은 한동훈이 쥐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한테 잘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법 공소시효 후 여당 의원들 이제 더 이상 용산 눈치를 볼 일이 없어지게 된다. 민심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렇다면 104명에서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된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 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탄핵 사유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변수. 10월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입니다. 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상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 부산 금정도 내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당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여러 변수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당대표는 지금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단 말이죠. 사실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지금까지 여론조사로도 또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여론조사 사항으로 보면은 거의 동률입니다. 게다가 이제 단일화가 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의 변화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부산 금정을 내주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실은 한동훈 보고 너 선거에서 졌지? 나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은 여기에 저항해서 당신들이 당을 인정하지 않고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발생한 일 아니냐면서 더욱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또한 윤석열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 금정 같은 경우 유일현 후보 아니겠습니까? 안정적 승리를 그동안 예상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은 5차 범인의 승부라는 자체 여론조사를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요. 예. 게다가 인천 강화 여기는 낙승이 예상되지만 이 박용철 후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현재 재보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건 아마 이번 재보선이 아니라 과거 선거 때의 일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그래서 표 분산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인단 말이죠. 자,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형 실효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수 언론이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총 4개의 재판이 진행됐고 이제 2개의 재판 결과가 11월에 나옵니다. 우선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 이 한마디 했다고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위증교사죄 징역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에 판결이 나오는데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법조인 출신의 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제가 여러 또 법조인들을 만나보고 언론에다 하는 얘기 정치적 레토릭 빼고 진짜 당신이 순수하게 그냥 법리로만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판결 어떻게 나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한 5명 물어봤는데 법조인들 5명 모두 아주 쾌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뭐 알 수 없죠. 판단은 판사가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온다면 더욱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겠죠. 만에 하나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다? 1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다음 대선 전까지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입니다.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나 김문기 모른다라고 한 발언 이거 2022년 9월에 기소됐는데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심, 3심까지 고려한다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유대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전 트럼프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 지표상으로 결코 트럼프에게 불리한 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트럼프는 미국 제1주의거든요.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고립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 가깝다 이런 썰은 굉장히 다양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자, 이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분인데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돼서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을 추진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호전될 것이고 한국은 사상 최악의 한러 관계를 수습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하고도 직거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북미는 열리고 북일은 지금도 접촉하는 와중에 우리 한국만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개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러시아, 북한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닥쳤던 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촛불에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이고 윤석열의 탄핵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외교 전문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트럼프 때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1년 차에. 그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5번째 변수는 바로 경제 이슈입니다. 윤석열 무슨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얘기했는데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사실 과거 어떤 정부도 이 개혁에 성공한 전례가 없죠. 하다가 말았는데 의료개혁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GDP 성장률 이것만으로 경제가 나아졌다 나빠졌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2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한 가운데 3분기와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작년 1, 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을 이어갔는데 지난해로 살펴보면 1.4%인데요. 여러분, 전쟁을 치른 러시아도 3%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저성장을 이어가는 와중에 채무는 늘고 있습니다. 자, 가계 빚이 말이죠. 올해 2분기 말에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악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가계는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이런 구매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만 원 지급하자. 이거는 이재명이 어떤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선택인데 이재명이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들이 그냥 걷어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재정을 투입할 여력은 또 없고요. 그렇잖아요. 세수가 결손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부자 감세는 또 계속해 왔단 말이죠. 자, 모든 변수가 윤석열 탄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다. 올 연말에 12월 되기 전에 트럼프 당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올 국감도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마음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감지한 앞으로도 계속 영업해야 될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너무나 제가 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가요? 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올 연말입니다. 퇴진을 향해 급행열차에 오르게 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